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오늘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났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에서 오후 4시 30분경 두 사람이 만났고요. 공개적으로 회동을 했습니다. 예. 두 사람이 공개 석상에서 대면을 한 것은 지난해 11월 5일 당 경선 발표 이후 처음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회동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조건과 직책 없이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윤석열 후보에게 경제와 보수 정치 혁신을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가장 고통받는 게 일자리와 주택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윤석열 후보께서 해결하겠다는 믿음을 아마 국민에게 드릴 수 있으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22년간 정치하면서 보수 정치가 혁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의도 정당도 중요하지만 자신은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서 보수 정치를 혁신했었으면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한 서울 종로 유세에 윤석열 후보와 동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의 원로이고 소중한 자산이고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에 힘을 얻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 예. 이 질의응답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유 전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혼선을 빚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후보에게 맡기겠다.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예. 또 하나 좀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왜 그 유세 동참을 하게 됐느냐 기자들이 물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을 했고 이상한 소리도 자꾸 들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소리라고 하는 게 예. 최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유 전 의원을 두고 통합정부 참여 가능성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유승민 후보 이제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했었고 오늘은 드디어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 작가님. 예, 뭐 돕겠죠. 그런데 뭐 직책을 맡지는 않겠다고 했으니까 예.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여기저기 유세장에서 얼굴 보여주고 그다음에 합동 유세를 하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지금. 그리고 캠프에서 내세우는 메시지도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수층 중에서 좀 합리적이고 뭐랄까 온건한 그런 보수층에 소구하는 데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합세가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플러스 합류가 될 것이다. 자, 김 소장님요. 사실 저희로서는 다행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기에는 뭐랄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님을 모시고 와서 그분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정책까지 받으면서 진행을 하면 네. 윤석열이란 새 하드웨어에 거기에 유승민이라는 따뜻한 보수라는 소프트웨어까지 장착을 해서 네. 편대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정말 막강한 편대가 됐을 텐데 유승민 의원님의 이 백의종군하겠다는 메시지 행간에는 예.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을 테지만 내가 그렇다고 정권 교체에서 아예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정도의 그 어중간함이 느껴지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걸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이 메시지들을 충분히 저는 국민의힘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더 강경하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자기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이라는 어쨌든 대중적으로 약간 뭐 이런저런 뭐 특히나 지지 세력 내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에서 소구를 갖고 있는 분을 이렇게밖에 활용을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아마 선거 이후에 이제 아마 정권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저런 메시지 가지고 정권 유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당장은 뭐 정권 교체 심리 때문에 예.
뭐 정권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중도층들 같은 경우에 용인한다는 이런 입장이지만 네.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나와가지고 기존의 정책들이 엎어지고 그 가운데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이랬을 때 그걸 그때까지 그 중도층들이 지지해 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거든요. 그때 예. 이제 유승민 같은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정책을 만들어 준다 그런다면은 그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잠깐 보통 시작을 중도에서 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진영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더 강경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논공행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거기서 그 사람도 그걸 할 테니까 예. 가면은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민주당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예,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고 정권 교체는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공익선거운동 사흘째입니다. 오늘 여야 후보 모두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는데 그 주요 발언들 잠시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뭘 알아야 면장도 하지. 뭘 알아야 국정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국정이 장난입니까?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주술사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자기가 진 죄 남한테 덮어 씌우고 진영에 관계없이 국민을 약탈한 행위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입니까? 예. 네, 오늘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양강 후보들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서울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좀 펼쳤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서울 강남권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서울 강북권을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그런 동선을 오늘 선보였습니다. 특히 첫 유세지인 서울 노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민생 위기를 극복할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대대적인 공급 확대와 세부담 완화 그리고 여기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풀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좋은 정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때는 광화문에서 광화문 직장인들을 상대로 유세를 펼쳤고 또 오후에는 이 성동구 왕십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특히 오늘 왕십리 역사광장 연설에서 무능함과 부족함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 이제 다시는 무능하고 비선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는 나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부인 김건희 씨가 무속 논란에 휘말린 것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홍대로 이동을 해서요. 젊은 층들의 표심을 모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첫 일정으로 경기 안성 중앙시장을 찾았는데요. 어제까지 이틀간 전국을 X자로 종행을 했거든요. 지역 유세에 집중을 했는데 오늘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에 좀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예. 경제 유능한 대통령 후보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불법에 유능한 것이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여권에서 제기하는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선동하는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 유세에서는요. 민주당 정부의 28번에 걸친 부동산 실패는 실수가 아닌 악의적 실수라고 비판을 했고 경기 성남에선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락서니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또 뭐냐. 상당히 격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선거운동 대신에 유세버스에서 숨진 지역위원장, 운전기사의 빈소를 지금 지키고 있고요. 장례는 국민의당이 주관에 치르고 선거운동은 발인 이후에나 재개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늘 울산을 방문을 했는데요. 일단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그 조선업종노조 연대회의와 이 정책협약식을 맺었는데 제1야당 후보는 반노동자 인식을 넘어서서 노동 혐오로 가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했고 집권 여당은 마치 노동자들의 표는 다 자기 표인 양 노동 정책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오로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연일 외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주 후보들의 유세 현장 또 잠깐 보셨는데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언어들이 좀 거칠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합니다. 한쪽에서는 뭐 무속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히틀러 무솔리니까지 나오고 예. 물론 이제 집회 현장에서는 좀 과격해지긴 게 당연하긴 한데 좀 후보들이 좀 격조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소장님.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서 부정부패를 일수하겠다니 자기들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 말고는 사실은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이 적폐청산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일보 인터뷰 원문에는 부정부패를 일수하겠다는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검찰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명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사람들도 법에 따라 상하는 처벌을 시스템에 따라서 받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민주당이 거기다 발끈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서로 좀 자제하면서 사실관계를 놓고 이야기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거티브를 한다고 글쎄 지금 올표가 있을까 싶은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요 후보들 어제 이제 그 응답하라 한판 승부 시간에 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청취자들 많이 관심 가지셨는데 오늘 또 뉴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광주 송정 매일시장 유세에서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이 민주당 반대로 광주에는 들어서지 못했다. 수십 년에 걸친 이 지역의 민주당 독점 정치가 광주와 전남을 발전을 시켰느냐.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윤 후보 발언이 허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가 무산이 된 것은 그 위치가 광주 한복판으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상권 피해 우려에 대한 주변 상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대와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서 사업주 스스로 철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오늘 또 보도 자료를 냈는데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70% 이상, 자영업자 59.6%가 적극 유치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복합 쇼핑몰 유치를 원하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킨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토론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예, 또 호남 발전 공약 토론을 하자 역제안을 한 분이 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인터뷰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거든요. 잠시 듣고 갑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이 바쁘시죠? 네, 아침 저녁으로 아침 인사도 하고 추위까지 곁들여져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네요. 광주 전통시장에 가서 윤석열 후보가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 이 공약을 해서 굉장히 또 뉴스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복합 쇼핑몰 유치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말하지 않더라도 광주 시민들의 또 전남 도민들의 요구이고요. 예. 저도 뭐 여러 가지 인덱스 보고서, 심층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고 그래서 작년 내내 이 요구에 그 찬성했던 이슈였기 때문에 예.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아, 단장님도 그러면 복합 쇼핑몰 유치에 찬성하시는 입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적극 찬성이고 다만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과 어떻게 상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토론의 과정에 있는 거지 이 예. 자체의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제 광주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 소상공인 눈치를 보시느라 그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복합 쇼핑몰 유치에 좀 무관심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실이 뭔가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소상공인들과 대형 복합 쇼핑몰이 어떻게 상생할 건가 토론 과정에서 예. 그 복합 쇼핑몰을 하겠다는 주체들이 사업계획을 철회했던 과정이 3년 전에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복합 쇼핑몰이 없는 것이 광주 경제의 어떤 척도이고 또 이것이 마치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대구는 복합 쇼핑몰도 있고 그런데 28년 동안 GRDP 그러니까 네. 1인당 그 시민 생산의 꼴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 대형 쇼핑몰이 있고 없고가 그 경제 발전의 척도이거나 어떤 특정 정당의 책임이었다면
대구의 그런 18년째 계속된 GRDP 꼴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그러면 인허가를 안 내준 게 아니다. 자진 처리한 거다. 이런 말씀인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장현 시장 때 예. 있었던 일인데요. 윤장현 시장이 사실은 먼저 제안해서 기업과 MOU도 맺고 협의해 간 과정이었는데 예. 지역의 상공인들,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그 위치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이래서 그 과정에 그 복합 쇼핑몰을 추진했던 주체들이 예. 기업에서 투자를 철회하는 이런 과정이었고요. 예. 우리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도 그렇고 이용섭 전 시장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철회한 이후에 민주당에서 다시 유치하시려는 노력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으로 유치 노력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나 그렇군요. 이제 개별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공약 같은 형태로 유치에 대한 발언,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유치에 대한 발언은 있었죠. 예, 강계정 단장님은 가장 적극적인 그런 입장이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를 주제로 공개 TV 토론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네요. 사실입니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 시당 위원장의 입장을 냈고 저도 입장을 냈는데요. 예. 저는 어떻든 복합 쇼핑몰은 반대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전하 시당 송갑석 위원장의 공식 발언입니다. 예. 입장입니다. 예. 복합 쇼핑몰 정도로 지역 발전에 척도를 지을 수 없으니 예. 균형 발전 정책이나 7가지 윤석열 후보 공약, 또 이재명 후보가 10가지를 내놨는데 예. 이 10가지 공약을 털어서 함께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토론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준석 대표와 또 전화 연결하거든요. 네, 예.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이 호남 발전 공약 토론을 받으면 강기정 네. 단장께서 같이 1대1 토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복합 쇼핑몰을 포함해서 예.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어떤 토론이든 다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어떤 토론이든 이 호남 발전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네, 예. 예. 저희가 이따 7시에 저희가 또 묻겠습니다. 단장님 꼭 네,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윤석열 후보가 또 광주 연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부정부패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엉터리 프레임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적폐청산 수사 관련한 발언인 것 같은데 이 발언 호남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최근의 발언은 공수처도 여차하면 폐지하겠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검찰 개혁 전체를 한동훈 검사를 중심으로 무위로 돌리겠다라고 들려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사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건 대통령의 사과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광주 호남민들은 이런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거부의 입장에 대해서 아마 틀림없이 호된 역풍으로 윤석열 후보를 혼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호된 역풍으로 호남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게 단장님 입장이신 거군요. 네, 예, 예. 지금 파악하시는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초 20% 목표에서 목표를 올렸습니다. 25%로. 저는 이제 한 자릿수에 머무를 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한 자릿수다. 한 자릿수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한 자릿수에 머무를 거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후보 중에는 두 자릿수를 호남에서 얻었는데요. 예. 우선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는 저런 그 어떤 의도, 그다음에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가 뭐 200만 명한테 호남민한테 편지를 쓰거나 이준석 대표가 무등산을 산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 호남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는 한 자릿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내놓은 비단 주머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호남 시민들을 향한 230만 개의 그 손편지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 네.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단장님은 보시는 겁니까?
호남민들은 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 구체적인 역사적 어떤 해안 지도자로서의 어떤 답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지 예. 어떤 편지다 또 무등산 산행이다 이런 것은 물론 그 노력 자체는 뭐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지지를 하거나 마음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바쁘신데 통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호남 총괄 특보단장이었습니다. 예, 인터뷰 들으셨는데요. 자, 어떻게 들으셨죠? 짧게 한 마디씩 들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민주당이 이제 허를 찔린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국힘에 합류한 호남 출신 인사들의 제안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민주당이 해왔던 기존의 호남 정치의 한계를 딱 뚫고 들어간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호남 정치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호남 출신 서울 엘리트들을 위한 정치 그리고 호남에는 정작 호남에서는 사실 기념비 경제거든요. 거의 기념비 경제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저도 사실 쇼핑몰 없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허탈감들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치고 들어간 거고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김 소장님. 이건 뭐 시장이나 구청장쯤 되는 사이즈에서 내야 될 자치단체장 공약을 대선 후보가 내는 건 좀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 현실적으로 보시죠. 시 대형 쇼핑몰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상생 법안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시장 상인 회장들과 자치단체장들과 이 건설하려는 이 유통회사가 같이 모여서 테이블 앉아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은 뭡니까? 이 회의에 같이 참관을 해서 회의가 잘 되라고 다독여주고 나오는 건가요? 쇼핑몰을 본인이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건지 이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했으면 지금 수도권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제2 남부 수도권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와 부산을 잇는 KTX를 건설하겠다. 이런 게 대통령 공약이지. 지금 시장이랑 상인회장이랑 앉아서 이야기할 이 복합 쇼핑몰 유치 회의에 자기가 앉겠다는 얘기인지 대통령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2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전화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그때 더 구체적으로 묻도록 합니다. 자, 다음 이슈. 이재명 후보 옆집에 경기주택공사 합숙소가 있다는 의혹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옆집 의혹은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2020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원 합숙소 용도의 경기도 순회동 아파트를 2년간 9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직원 합숙소가 뭐 기숙사 개념입니까?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이 당시 경기지사던 이재명 후보의 자택 바로 옆집이라는 겁니다. 이 TV조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여기서 이재명 후보 공약 준비와 같은 대선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샌드위치 등 30인분이 이재명 후보 집으로 배달이 된 것 이런 것도 혹시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늘 선대위 공보단 차원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민주당 선대 조직으로 쓰였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반박을 했고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 그리고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미 설명을 했고 예. 이 같은 사실은 언론사의 취재로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옆집 의혹.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림자 대선 조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게 뭐 그 계약을 한 분이 이재명 그 후보의 그 최측근이잖아요. 그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뭐 우연히 그 집을 얻었는데 그게 또 우연히 옆집이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초밥 10인분, 그다음에 샌드위치 30인분이 어디로 갔느냐. 심지어는 전임자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에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그 대선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보통 후보들 그런 거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 소장님. 전 선대위 측이 해명했던 것처럼 한교 사업단 조성 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 평직원 2명이라고 특정을 했잖아요. 예. 언론이 이분들을 취재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국민의힘이 사과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그 성남 FC 후원금 특혜권도 있는데 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일지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짧게 전해주시면. 수사일지 형태로 기록을 해뒀다라는 거고요. 예. 지금 성남 FC 부안 수사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박은정 지청장하고 당시 이제 그 수사 검찰 수사 차장 검사하고 의견이 대립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일단 이 박하영 차장 검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예. 지금 박은정 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박하영 전 차장 검사가 만약에 수사 무마 상황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양 당사자의 주장이 지금 완전히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지에 보안 수사를 주장하다가 사직한 박하영 전 차장 검사가 그 수사 무마 상황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서로 싸웠다. 뭐 이런 얘기인 그걸 거죠. 두고 싸웠는데 예. 박은정 지청장이 그 수사일지에 자체적으로 기록을 해뒀다라는 거고요. 예. 박하영 전 차장 검사 역시 수사일지에 기록을 해뒀는데 예. 두 수사일지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요거는 차체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 작가님.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결국 성남 FC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박은정 검사는 덮자라고 얘기를 했고 저기서는 덮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문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만 풀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무마 상황 관련 의혹인데, 자 김 소장님은? 예, 박하연 전 차장 검사가 윤 후보의 측근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요. 예. 저도 아는데 검사가 모르시는 것 같으면 거짓말이겠죠.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박하영 전 차장검사 말씀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금 저 위에 나오는 검찰 관계자의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박하영 전 차장이 흥분해서 관련된 말을 했다. 그 흥분해서 윤석열 측근 누구한테 내가 이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이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건지 윤 후보 측이 보고하고 있었던 건지가 헷갈리는 상황인데 측근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을 검사 세계 2,000명밖에 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 누군지 모른다고 검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수사 무마가 있었느냐 없느냐예요. 결국은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머지는 정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요. 밝혀지겠죠. 예. 예, 수사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